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준입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석탄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땔감이자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한때 인구 12만 명에 달했던 태백시 역시 지난해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하루빨리 지역의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태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죠. 자, 그럼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그 5번째 시간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를 꿈꾸는 태백시 만나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두 분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을 이끄는 이상호 태백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이상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패널은요. 강원도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학입니다.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쉘리투게더 오늘 이상호 태백시장님 모시고 태백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장님 먼저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 취임 1주년 동안 본인이 이 태백시장으로서의 내 점수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네. 시작이 반이 다른 말이 있으니까 5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네. 황소란 별명답게 23년은 관광의 제도약, 24년은 스포츠의 제도약, 25년은 경제의 제도약, 27년은 인구의 제도약을 이뤄내서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께 더 후한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임기 끝날 때는 거의 뭐 200점 만점 받아가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태백 시민들은 이 태백시에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태백에 사시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좀 필요하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저기 병원이 큰 병원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아이를 키우니까 이제 급하게 새벽에 막 열이 오르거나 하면 소아과 병원이 조금 더 활발하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좋은 그런 직장이 없으니까 그냥 벌어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벌어먹을 자리가 있으면 왜 인구가 없어지겠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경기가 우선적으로 경기가 우선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광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광산 도시였는데 인구 10만이 붕괴되고 현재 4만도 붕괴가 된 상황이라서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석공이라는 태백에서 제일 큰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또 외부로 유출이 되겠죠. 학교나 이런 데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영화관 같은 거,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없는 거. 한 5시쯤, 4시 40분쯤 이 사이에는 학생들이 다 우리로 몰리거든요. 버스 한 번 놓치면은 20-30분씩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태백에 사시면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태백 좋죠. 하늘 아래 첫 동네. 산소 도시하고 태백이 제일 좋지요. 공기 좋고. 물 좋고. 다른 지역 가면은 왜 좀 못 참겠어요. 아토피나 이런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도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름에 열대 없는 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자랑거리는 우선 태백산이라고 봐요. 한강, 낙동강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흘러가는 물이 한강, 낙동강으로 다 흘러갑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시장님께요.
지금 뭐 잘하고 계신 것 같던데 더 신경 써갖고 조금 살기 좋게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냥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저희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같은 마음만 잃지 않고 지금처럼만 잘해주신다 그러면 태백 시민을 위해서 지금처럼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우리 시장님 좋으시겠네요. 시민들께서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아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 화이팅입니다. 아, 이렇게 보기 좋은 네. 태백시의 시장님과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태백 시민분들은 주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태백시 인구가 이 1987년에는 12만 명을 네. 넘었었는데 네.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에 점점점 감소를 하고 최근에는 4만 명 선이 지금 조금 그런데 네. 학생 수 감소도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좀 이 인구에 대한 문제가 민감하다면서요. 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상권이 붕괴되고 저녁 때가 되면 시민들이 지금 안 나오시죠. 그리고 이 젊은 층께서 이제 일자리 부족으로 태백을 떠나가고 젊은 층이 떠나가시니까 그 자제분들이 함께 떠나고 젊은 층이 떠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태백시장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출생아 감소율이 70.4%, 강원 지역 평균인 40%를 크게 웃돌았는데 태백의 이 감소율이 태백뿐만 아니라 폐광 지역 4곳의 이 감소율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인구라는 게 지금 뭐 폐광 지역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태백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자리랑 교육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 지역을 제가 살펴봤을 때 20년 동안 어렸을 때 인구에 비해서 거의 한 60%에서 70%가 다 떠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그 부모를 따라서 학생들이 떠나고 또 청년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또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데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마 지금 태백,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소멸 위험 지역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2024년도에는 장성광업소가 이제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태백 지역 최대 일터인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면 네. 인구가 이제 3만 명 선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이 예상이 있는데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님? 이 내년 6월에 폐광이 되면 이 탄광 근로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내 총 생산이 감소하니까 1년에 한 1,500억 정도의 피해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광이 되면 대체 산업을 좀 키우고 뭐 광해 복구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체 산업이나 광해 복구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시민들께서는 우리 광부들이 대책비를 받고 떠날까 봐 걱정이시고 또 우리 광부들은 대책비를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합하셔야 되는데 좀 구분이 되어 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합니다. 광해 복구를 폐광과 동시에 해라. 그래서 우리 광부들이 대책비를 받고 태백시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산자부와 한국광학공단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태백시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석탄을 캤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부지 42만 평, 1,909억을 태백시에 다 내놔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현재는 8대2, 80% 정도 국비의 지원을 받고 우리 태백시에 다 한원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돌려받아 본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국가 조정에 의해서 태백시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핵심 강물 국가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강물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젊은 층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학과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추진이 되면 소규모 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와 청년들이 들어오면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는 고원 스포츠 특구도시이기 때문에 스포츠단지, 핵심 강물 산업단지, 대학 부지, 스포츠단지, 주거단지를 국가에 계속 요구해서 지난달부터 30억 규모로 국가 주도회에서 용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 당장의 이 폐광의 대책과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백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에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젊은이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워케이션이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젊은이들만의 문화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문화들과 태백시가 연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태백에 와서 이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태백이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관광이나 문화 관련해서 태백이 갖고 있는 장점과 태백의 주변 지역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서로 연계한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원의 휴양, 그다음에 바로 옆 동네인 삼척 같은 경우는 바다의 휴양을 같이 연결한다면 그 짧은 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태백의 그런 장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인구의 확대, 그 생활 인구를 통한 젊은이들의 정주 인구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고령인들의 힐링, 그다음에 정주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태백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 산업에서 상당히 좋은 매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되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태백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프라 이야기를 하면 교통망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특히 태백시 교통망 개선의 핵심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죠. 이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돼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도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까요? 5월 9일 날 우리 태백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으며 강원도의 어떠한 사업도 경제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께서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태백 고속도로는 한 가지 현재 신동, 화암, 하장, 삼척시 미로로 노선이 그어져 있는 걸 신동, 사북, 고안, 태백, 도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폐강 지역으로 산업 지역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야 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시에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태백 시민들께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 왜 영월, 삼척만 동시 착공을 합니까? 우리 태백시도 동시 착공을 해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이야기도 큰 이슈인데 저는 이 준고속 열차가 연내 도입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르신들께서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기차가 더 편하십니다. 현재는 시간이 청량리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무궁화 요금이 15,200원 정도입니다. 빠르면 올해 7월,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EMU 150을 태백선에 우선 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은 15,200원보다 더 오르지 않도록 하고 시간은 2시간대에 우리 태백과 청량리를 다녀오실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역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태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 태백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태백 시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어떤 거를 바라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고요? 아,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잘 몰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몰라서. 뭐 그런 거 한다고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면 좋지요. 한 600년 만에 바뀌는 게 맞나요? 그건 잘된 거예요. 굿이죠. 정말. 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지. 근데 말 들어도 그렇게 변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느낌?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할까? 앞으로는 조금 좋아지겠죠. 상권도 그렇고. 5만 이상의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치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돼서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이제 그 머무는 도시가 되고 관광 시설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탄광 시설 같은 걸로 인구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인구가 많이 줄게 돼서 석탄을 대체할 다른 산업이 생겨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태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최소한만 이렇게 풀어줬으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생각하세요? 그게 운영이 될까 가장 걱정이 돼요. 그게. 나는 믿지를 않아. 안 믿어. 진짜요. 크게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사람이 뭐 이름 바뀐다고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걸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우리 강원도민의 일이 아닐까. 드디어 강원도가 제주도처럼 될까? 이제 제재가 풀리겠구나. 강원도도 이제 서울만큼 될 수 있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강원도민들이 다 같이 뭉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최고의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파이팅입니다. 네. 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민분께서 파이팅을 외쳐주셨는데 태백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태백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보이셨는데 네. 이 태백은 또 산림도 많고 네. 또 낙동강, 한강 발원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규제가 조금 타이트할 것 같은데 시장님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이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 규제 완화 특례를 조금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태백시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88%가 산림입니다. 산악이니까 백두대간 보전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금방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니까 하천의 1km 이내는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국가가 요구를 해서 석탄을 캤지 않습니까? 그 연탄을 만들지 못한 경석은 산에 쌓아두게 되죠. 이 산에 쌓아두니까 폐경석이라고 불리면서 산업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활용을 전혀 못하죠. 이러면 이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게 우리 태백시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 완화, 그 다음에 폐경석 자원 활용화,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태백시가 전체 면적의 88%가 산림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아서 규제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백시가 대규모 산악 관광단지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삼겠다는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또 매봉산 일대에는 1단계 사업으로 치유의 숲속 길 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네네. 한백산 숲길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 계획이죠 이게? 매봉산 산악관광 1단계는 올해 8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는 이 강원도 사업을 1단계로 끝내지 않고 2단계까지 유치를 해야겠죠.
2단계는 은하수 전망대를 설치해서 동해바다, 울릉도 독도까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바람의 언덕에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이 지나가시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죠. 매봉산 산악관광 2단계 사업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습니다. 올라가셔서 관람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요. 2단계 사업에 반드시 담아서 1단계 준공 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한 한백산 헬기장에서 절골 친수 공간, 사슴목장, 사냥목장, 추전역, 추전역 맞은편에 용현동굴, 바람의 언덕, 매봉산 산악관광, 그리고 앞에 해바라기 축제장,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미인폭포, 하이원 추추파크까지 모든 길을 연결해서 우리 태백에 오시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머물 수 있도록 태백시의 관광지를 엮어내겠습니다. 네,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이 태백의 산악관광 벨트 조성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평균 해발고도 902m의 고원도시 태백. 폐광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대조봉 전망대까지 약 5km에 걸쳐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도 운탄고도 일산상공하고 또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연결을 다 시켜서 한백산부터 본적산까지 해서 통릭, 오로라파크, 탄탄파크까지 걸어서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연결시키겠습니다. 산림 휴양자원으로 변모한 대조봉 숲길의 정상에는 태백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조봉 전망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게 대조봉 숲길이 되겠습니다. 네. 구간은 유령탑부터 대조봉 생태 탐방로까지 한 3.5km를 저희들이 조성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 또 계획된 숲길은 또 2차, 3차가 네네. 또 숲길이 조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백산 헬기장에서부터 꿀벌 사슴농장, 네. 앞에 보이는 꿀벌 사슴농장하고 네. 몽트랑 또 네. 저기 추전역하고 네. 바람의 언덕, 매봉산 바람의 언덕까지 네. 한 10km를 네. 저희들이 현재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유시장, 연못, 그 다음에 저기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항부자 공원이 다시 본적산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순환을 시켜야 된다. 태백시는 올해부터 한백산 숲길을 조성하는 2,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태백의 대표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숲길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숲길과 목장을 연계한 관광휴양 목장도 함께 조성 중인데요. 이곳 몽토랑 사냥 목장과 인근의 꿀벌 사슴 목장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모노레일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좀 이렇게 더 힘들지 않게 우리 어린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 시설이 있으면 뭐 참 좋죠. 네. 뭐 오면은 뭐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탄광도시에서 산악관광도시로 재도약을 꿈꾸는 태백. 산악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도시라는 말이 딱 맞듯이 영상 속에서 보면 정말 진짜 딱 확 주변이 저는 그 컨텐츠보다 주변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시장님 이번에 산악관광 그 도시 조성이 되면 인근 내 삼척시와 정선군 등과 연계해서 네. 강원 남부권 산악관광벨트도 추진하신다고요? 네네. 정선군은 강원랜드를 대형화, 복합화 하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삼척시, 이웃 사촌 삼척시는 도계읍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태백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폐광지역 투어 패스권을 만들어서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가 함께하자. 자,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면세점까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추전역, 매봉산 산악관광, 미인폭포, 면세점까지 일본의 알펜루트나 스위스의 그 알프스
그 관광처럼 우리도 산악관광 열차를 좀 연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체류형 관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태백의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될까요, 실장님? 네. 시장님 방금 알펜루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2016년, 17년에 알펜루트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그 고원의 관광을 보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보면서 아, 폐광 지역에 이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태백시장님이 꼭 이거를 주변 지역과 함께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제 태백산, 만항제, 뭐 황지연못, 검룡소 이런 그 태백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연 환경이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아주 핫했었죠. 사냥 목장. 사진 많이 찍으러 갔었습니다. 뭐 365 세이프타운, 탄탄파크, 오로라 파크 같이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관광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도화 지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도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다면 저는 태백이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한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관광도시로 유명해질 태백이 기대가 되는데 이미 태백은 주목받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스포츠 도시인데 이 고원 도시로서 태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이 스포츠 인프라를 태백시가 잘 갖추고 있잖아요. 이미 뭐 많은 경기들이 열리고 있고 많은 전지 훈련을 오고 있는데 스포츠 산업 도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추진하고 지금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2024년은 스포츠의 제도약인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 50여 개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한 32만 명 정도, 1,000억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태백 시민들조차도 울진, 삼척, 닷산 곳으로 훈련을 나가죠. 그럼 이제 우리 태백시가 준비해야 될 거는 11월부터 3월까지는 실내 대회를 어떻게 더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태백시가 하계올림픽 종목에 추진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스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태백시는요, 탁구 전용구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올해 설계를 해서 125억 규모로 내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볼링장이 현재 8레인인데 16레인으로 70억을 들여서 내년에 증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100억을 들여서 에어돔 구장을 내년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겨울 스포츠도 대비를 하고요. 동계올림픽 종목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1년 내내 우리 태백시를 시끌벅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내내 시끌벅적할 만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고원도시 태백이 관광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경제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이 특화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계신데 어떤 특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태백시는 작년까지 3천억대 예산으로 버텨왔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우리 태백시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28.5% 예산 증액을 시켜서 지금은 5천억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도비를 받으니까 설계가 1년, 국비를 받으니까 설계가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을 경제의 제도약의 해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25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 SK가 47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또 하나, 교정시설의 설계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2025년에 2,450억 규모로 500명의 공무원 착공됩니다. 또 하나, 태백 국가대표 선수촌이 190명이 상주하게 되면서 500억 규모로 착공하게 되죠. 그리고 티타늄 강산 개발을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태백시의 기본 예산 5천억대, 그리고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산림 클러스터, 목재 산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태백시에 선정이 되었죠. 또 청정수소 규제 자유특구 지역 200억 규모로 25년도에 2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던 태백시의 화랑기만큼은 아니겠지만 25년도에 태백시의 경제 제도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태백은 아무래도 이 폐광지잖아요. 네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국가에서 네. 필요해서 이렇게 석탄을 캔 건데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폐광지 순직 산업 용사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뭐 생각하시거나 뭐 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광부들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아유, 네. 젊었을 때는 힘찬 숨소리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 주신 분들이고요. 지금은 오랜 시간 폐가 숨이 차니까 진폐로 돈을 받아서 그 힘찬 숨소리로 태백시의 경제를 이어주고 있는 감사한 분들이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 폭파 사고, 매몰 사고로 가장을 잃은 유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침에 여자가 보이면 광부가 출근을 안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을 잃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유가족과 자식들은 죽지 못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큰 노력 덕분에 순직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이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태백시장 이상호는 이분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25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단체장님 분들을 만나봤는데 여기 시장님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까지 머금으신 분은 또 처음이라서 진심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백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13만 인구에서 4만이 무너졌습니다. 이상호 취임한 지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재선시장도 아닙니다. 이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 이상호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올해와 내년은 관광과 스포츠로 태백시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25년도에는 경제 제도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들이 26년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27년에는 4만 2천 명의 인구의 제도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태백 시민들께서는 정선군의 고한읍, 사부읍, 삼척시의 도계읍, 영월군의 상동읍, 경상북도 봉화군의 석포면 주민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태백시의 경제활동 인구로 함께해서 우리 태백시의 경제 규모를 확실히 더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이웃 사촌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주십시오. 네. 또 특히 우리 이현학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태백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태백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태백이 고향은 아니지만 참 오랜 시간 태백의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었고 연구를 했어가지고 애정이 많은 지역이 태백입니다. 제가 그 태백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365 세이프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폐광 이후 석탄 합리화 폐특법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태백의 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참 안타깝게 지금 있는 게 보기 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죠. 얼마 전에 이제 동해안에서 4.5의 지진도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으려면 교육이라든지 체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제대로 돼 있고 잘 돼 있는 게 아마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 타운일 겁니다. 이런 시설들이 좀 더 활용되고 적극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데 이 시설들에 그래서 국가에 관심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도화하고
많은 사람들,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우리 어른들이 이 시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이런 재난시설, 재난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안전이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 이것들을 체감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우리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으로 이 태백에 있는 365 세이프타운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진심 어린 이 태백에 대한 마음을 잘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태백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방송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만들고 있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오늘은 이상호 태백시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태백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시장님 아쉽지만 오늘은 이슈 워드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네. 한 단어나 한 문장, 뭐 한 노래 가사나 어떤 거든 좋습니다. 오늘 주제. 태백의 길을 찾자에 대한 우리 이상호 시장님의 이슈워드 들어보고 싶은데 눈물을 벌써 아직까지 이렇게 머금고 계셔가지고 네, 조금만 진정하시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태백의 길을 찾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께 제도약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패배감, 절망감에 빠져 계시지만 제도약을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 태백 시민들께 희망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태백 시민분들 파이팅을 외치면서 우리 시장님의 이슈워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이상호 태백 시장님과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동력은 태백을 비롯한 탄광 지역의 석탄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폐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태백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쉘리 투게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